시몬 경마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2일 부경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배당 적중이 좀 나와줬습니다만 금융경마 마지막 경주는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였죠. 자, 그 경주는 제가 복승시 30배 적중을 하면서 보답을 했는데 주말에 토요경마, 일요경마 물론 이제 배당 적중은 있긴 했습니다만 임팩트가 조금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 아쉬움을 많이 하고자 이번 주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특히나 오늘 금요경마는 제가 최근 대비 분석의 시간이 정말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전장부터 후반부 레이스까지 엄청나게 혼전이고, 근데 이게 또 2차, 3차, 4차 분석을 해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전장은 불안한 인기 마피를 조금은 맥을 잡고 찾는다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고요. 근데 후반부는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분석의 결과 성과가 있었다라는 점이 저에 따른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분석의 결과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는 후반부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모공 경마TV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 또는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공략 경주 어찌됐든 오늘은 후반부에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4경주를 첫 번째 강공략 준비되고요. 6경주 그리고 7경주는 첫 번째 A급. 자, 이거 고배당 누림수의 강공략 경주고 오늘 최고의 메인은 8경주. 역시 최소한 중배당이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림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자신있게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좋네요. 일단 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제 1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2세 마피 간의 경쟁이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루키 경주인데 이게 능력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단은 2뒤의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좀 앞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2회 마필 간의 경쟁에서는 그렇게 크게 능력차는 없습니다. 단 신마 경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저는 능력으로 봅니다. 능력. 두 번째는 10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스타트 능력.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지. 마방의 의지, 기승기수의 의지.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이 2뒤의 마필이 있다. 2뒤의 마필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 2회 마필은 의지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먼저 주목할 마필 1번 라인티 플러스, 그리고 이 마필과 동일하게 GM사 합격했던 마필이 외곽에는 10번 빅 오너입니다. 이 빅 오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걸음이 정말 좋았네요. 일단은 뭐 순수하게 GM사 때 걸음만 지켜보면은 너무너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GM사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뭐 걸음 자체의 위력이라든가 스타트라든가 아무것도 안 됐던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GM사 때는 한 달 만에 시행이 됐지만은 스타트 뒷심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정도윤 기수가 시종이가 제어 속에 예관했던 모습이었는데 걸음 자체는 부족함 없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탄력감이었고요. 자, 이건 뭐 연습 중이긴 했는데 어쨌든 마필의 성장세는 정말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0번 마필. 여기 이제 바로 내진 1번 90 플러스 마필인데 자, 이게 10번 마필과 비교가 됐을 뿐이지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네요. 이 마필도 스타트는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항상 이렇게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필이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440g대의 체중? 그 정도로 마필의 기본적인 걸음의 완성도가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이 커 보일 정도로 근육의 완성도가 높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1번 마필 일단 인정하고요. 자, 2회 마필 중에서는 5번 엠퍼러라든가 6번 벌고의 힘, 7번 레몬트리, 9번 벌마 엔젤. 자, 이런 마필들이 싹 다 가능권인데 저는 두 마리를 주목을 합니다. 어차피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은 10번 1번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시대 기수가 GM사 합격한 마필이 3마리가 있습니다. 3뒤의 마필. 첫 번째는 벌마 엔젤. GM사 합격을 했었죠. 최시대 기수. 두 번째는 마이드림 데이. 세 번째는 5번 엠퍼러란 마필. 자, 물론 그렇습니다. 마이드림 데이의 김혜성 기수의 기승이다.
또는 최근에 진경기수 나쁘진 않겠죠. 그러니까는 진경기수, 김혜성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가지고 이마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최시대 기수의 선택이 어떤 마필이냐가 가장 중요하겠고, 그러면은 5번 엠퍼라는 마필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런 마필들 거의 GM사만 놓고 본다면은 능력차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지가 중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5번 마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빠릅니다. 이 마필이 1000m의 게이트 일정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5번 마필을 저는 첫 번째로 주문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레몬트리의 다실바 기수가 GM사를 합격을 시켰죠. 첫 번째도 다실바 기수였고요. 그리고 벌교임이라는 마필도 다실바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다실바 기수는 벌교의 힘. 마찬가지입니다. 서수훈 기수의 기승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필이 안 될 이유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실바 기수의 그런 선택은 바로 이 벌교의 힘이었다. 자, 그래서 1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정말 쉽게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경주입니다. 그만큼 출전하는 마필 간의 능력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2뒤의 마필 10번 비고너, 1번 90 플러스 2뒤의 마필의 능력은 저는 인정하고요.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2뒤의 마필.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마필, 6번 마필. 엠퍼러와 벌교의 힘. 2뒤의 마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10번의 기본적인 중심 축으로 해서 1번 라인티 플러스 5번 엠퍼러 6번 벌교의 힘,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뭐 3파전, 그냥 뭐 간명하게 3파전으로 보여집니다. 3파전. 배당은 그게 뭐 크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1, 2경주, 3경주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편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열이 들어가는 경주다라고 개인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2경주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먼저 주목할 마필은 저는 2뒤의 마필로 봅니다. 바로 외곽 게이트 있는 8번 천하건강, 그리고 내측에 있는 4번 크리스모라는 마필. 크리스모 한번 볼까요?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5위에 그쳤는데 제가 내린 복귀 내용은 딱 이겁니다. 정말 조금 부족했던 걸음이었다. 조금 부족했던 걸음. 그러니까는 앞선의 오션원탑이라든가 동부측강이라든가 입상을 했던 마필들, 이 마필들과의 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승했던 마필가 0.3초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격차는 없었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차이로 졌던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의 편성이 직전 대비 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4번 마필은 충분히 이번 경주는 입상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네요. 4번 마필. 그리고 바로 이 8번 천하건강인데 이 마필 여러분들 23주 만에 나오죠.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천하건강은 지난해로 돌려보면은 10월달 이 마필이 GM사를 합격을 했을 때 저는 이 당시의 걸음을 정말 좋게 봤고요. 그래서 데뷔 전 11월달 또는 12월달, 2월달까지 이 마필을 지켜봤지만은 생각보다는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마방에서는 일단은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6월달에 GM사를 다시 한번 합격을 했는데 여전히 걸음이 좋네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때보다는 오히려 2배 이상 마필이 더욱더 성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마필. 그래서 8번 천하건강도 편성을 감내봤을 때는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훈련 강도가 공백기를 거친 마필치고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또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워낙 상대 마필이 약합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8번 마필. 그래서 2뒤의 마필은 저는 우선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최고의 보병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1번 고트더 바랄라입니다. 고트더 바랄라.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의 능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GM사 때 그 걸음입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이 순발력이 있느냐, 뒷심이 있느냐, 또는 악벽이 있느냐, 걸음의 완성도가 어떠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앞선에 제가 천하건강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렸죠. 이 고트더 바랄라도 이 GM사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을 1400을 치렀지만 인기순위 2위였고요. 거기서 부진했는데 또 인기를 모았던 이유가 이때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현재까지는 다소의 실망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GM사를 1월달에 합격을 했죠. 데뷔가 약간 늦었습니다.
3월달에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째 경주도 공비 꽤 있었죠. 3개월 만에 출전. 그런데 이번 경주는 6주 만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고투더 바랄라의 능력평가는 이번 경주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 이미 1월달에 GM사 때 그에 따른 잠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이 편성이라면은 그나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고투더 바랄라. 이외의 마필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주는 저는 간명하게 3뒤의 마필 압축이 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2뒤의 마필 8번 천하건강, 그리고 4번 크리스모. 2뒤의 마필 입상 유력하게 보고요. 여기에 유력한 상대만은 1번입니다. 축마의 고민은 좀 남아있네요. 일단은 8번이 축이냐 4번이 축이냐, 그렇게 뭐 크게 능력차가 없기 때문에 이들 간의 축마 선정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4번 크리스모라는 맞빌이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는 실전에서 보여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맞빌이 좀 더 그나마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저로서도 냉정히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번도 필히 안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 경주는 3파전으로 먼저 압축될 수 있겠고 8번, 4번, 그리고 보병 마필 1번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역시 인기마 접전이고요. 그러니까 1, 2, 3경주가 제가 예상을 하면서도 뭐야 이거 쉽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전반적으로 마지막 경주까지 제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게 오전장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오전장 경주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니까는 뭐 크게 변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3경주 역시 저는 인기마 간의 접전으로 압축을 하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일단은 돋보이네요. 말이 3번 벌마의 에이스고요. 직전에 인기순위 2위 마필 준우승을 했는데 뒷심이 정말 좋았습니다. 종반의 걸음이 양호했고 걸음이 남았고 기본기가 좋았다. 저에 따른 평가였고요. 자, 이번 경주의 거리 1300m 레이스라면 오히려 이 마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는 100m 나는 거리가 절대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유리해 보이네요. 우리 이 편성 자체가 레이스가 아주 이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마필 일단은 주목할 마필로 보여지고요. 외곽에도 많이 10번 펫보이라는 마필인데, 펫보이는 일단은 성장세가 돋보이네요. 자, 이 마필 지난 6월달이었죠. 이때는 벌마의 에이스, 앞선에 제가 설명드렸던 벌마의 에이스 이 마필한테 졌는데 직전 경주는 4등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의 최종 기록 S1F 타임, G1F 타임, 3원 타임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 자체가. 그래서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펫보이라는 마필도 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료로 보여지고요. 자, 유력한 보병 마필은 바로 7번입니다. 미스크로라는 마필, 미스크로. 저는 단언컨대 이번 경주에 종반의 뒷심만 놓고 본다면은 3번 마필 못지않게 7번 마필도 상당히 걸음이 좋습니다. 자, 이 마필이. 네, 3번 마필보다는 스피드라든가 스타트에서는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번 마필을 안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7번 마필. 그래서 7번 마필까지 인정할 수 있겠고, 뭐 굳이 뭐 한 마리를 더 언급한다면은 5번 블랙 웨이브. 자, 이 블랙 웨이브는 제가 왜 이렇게 언급을 드리냐면 2월달에 여러분들 주행사를 합격을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의 걸음보다는 데뷔전 때 이 걸음의 성장세가 일단은 저는 눈에 띄었고요. 제가 이렇게 체킹을 해놨던 마필인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마필이 데뷔가 좀 늦어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2월달에 주행사를 합격을 했지만은 데뷔를 5월달에, 그것도 5월달 하반기 그때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성장세가 나름대로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고, 직전 경주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크로우의 종반의 추임력이 좋았을 뿐이지 오히려 스타트는 블랙에이브나 마필이 좀 더 나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만약에 환수가 됐을 때 또는 삼복 공략의 3뒤의 마필은 너무 압축이 된다, 한 마리를 더 안고 가고 싶다라면은 5번 블랙 웨이브가 그나마 가능권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경주는 저는 가장 주목을 하는 마필은 말이 10번입니다. 펫보이라는 마필. 아무래도 벌마의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앞선에 붙는 마필보다는 이제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로 놓고 보면 10번 펫보이라는 마필의 전개가 너무 유리해 보이고요. 유력한 마필은 3번 벌마의 에이스, 상대만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7번 미스크로, 그리고 또 안고 한다면은
블랙 웨이브.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순서대로. 따라서 10번 축에 3번을 저는 우선순위로 함께 전환될 수 있겠고, 여기 7번 미스크로, 여기 5번 블랙 웨이브 도전하는 마필,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물론 이제 이 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끝나고 만약에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배당이 높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승시 20배 30배 그런 경주 아닙니다. 근데 이 4경주가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은, 저는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일단은 압축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저는 삭제라고 합니다.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이런 경주는 인기 마필 한두를 빼고 갔을 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주고요. 그런 과정에서 축 세워두고 간다면은 그에 따른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고 임팩트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4경주에 제가 지울 수 있는 인기 마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3번 캡틴 에브리싱, 4번 타우루스 킹, 5번 브리도펠, 여기에 7번 글로리 강서. 그래서 뭐 한 마리 더 안고 한다면은 그레이보스 정도까지. 은근히 이것만 놓고 보면 혼돈도가 있죠. 근데 이런 경주에서 인기마를 한 마리를 빼고 간다면은 그에 따른 마번의 압축은 상당히 임팩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레이스가 되고요. 자, 일단은 설명 들어보면은 3번은 간단하게 직전에 여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미 보여준 거로만 놓고 본다면은 5등급에서는 저는 강자급으로 인정하고요. 4번 마필 능력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 기댐 때문에 제공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4번 마필. 그리고 5번은 좀 이따 설명드릴 수 있겠고, 7번 골로리 강서는 직전에 내측 추입이었는데 걸음 정말 좋네요. 기대해주고요. 8번 그레이보스는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제가 선행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때처럼 선행을 바란 건 아닌데, 과연 이 마필이 외곽에서 이렇게 깡바닥에 있을 마필인가? 자, 상당히 좀 그렇죠. 그 전경주까지만 해도 10마신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승급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직전에는 전개가 상당히 많이 정말 아쉬웠다.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키를 찍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5번 브리도 펠입니다. 7천만원의 고가의 마필이고요. 지난 5월달에 우승을 하고 승급을 했기 때문에 비록 승급전에 부진을 해서 이 마필이 약간의 접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마필 또 인기 마필입니다. 장단컨대 현재 제가 보니까는 인기순위 2위 또는 3위가 예측되는 마필인데, 자, 여러분께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능력 평가를 아주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 능력,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월 17일이었죠. 이때 우승을 했을 때 이렇게 제가 항상 마필의 능력에 저는 기대치라든가 이거를 수치라든가 숫자로 저는 다 메모를 해둡니다. 그러니까는 브리도펠에 저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었는데, 아주 세게 보진 않았지만은 기대치가 있었는데 5월달에 경주를 딱 보니까는 이 편성에서 이 정도의 걸음이다? 생각보다는 이 마필의 능력이 세진 않다. 저는 그래서 직전에 승급전이긴 했습니다만 승급전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의 걸음 가지고서는 5등급에서 쉽진 않다 라고 판단했었고, 당시 초반에 선행 경기를 펼쳤지만은 중반의 걸음이 거의 그냥 쓰다시피 한 걸어다시피 하는 그런 디시를 보였던 마필이 바로 5번 브리도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이번 경주 또 한 번의 인기마로 부활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5번 마필은 삭제하고 합니다. 이 마필을 삭제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가 4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서두의 인기 마필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대략적으로 3번 캡틴 에브리싱, 그리고 4번 타우루스 킹, 여기에 7번 글로리 강서, 8번 그레이보스, 5번 마필까지 인기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5번을 삭제합니다. 이 마필을 지우고요. 2위의 마필에 축 세워두고 임팩트 있게 저는 공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은 4경주고, 이번 경주에 키를 주는 마필, 노림수가 아니라 불안한 인기 마필은 5번 브리도펠. 이 마필을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강공략 경주 준비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기대주가 있는 편성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뭐 다 차치하고 딱 축 세워두고 두 방 쪽에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 그만큼 뭐 기대주들이 많긴 합니다만 또 약점이 있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마필들 좀 과감하게 집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이번 퀸소피아입니다. 직전에 데뷔전 때 8마 신차의 우승이었고요. 저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겠고, 워낙 이 마필이 GM사 때 보였던 퍼포먼스가 워낙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똑같은 신예 마필 능력마다 평가를 하더라도 이 마필은 그에 따른 능력을 월등하게 높게 평가했던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김홍기가 정말 좋고요. 그래서 직전에 이 편성을 저는 정말 중요시 보는데, 편성이 약한 역할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강편성이라도 이 마필을 무조건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저렇게 봅니다. 또한 이번에 승급전이 납니다만 이번 마필의 능력의 믿음에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마필 먼저 믿고요. 2위 거는 1번 월드베스켓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좀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5월 7일이었죠. 거의 1년여 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1년 1개월여 만에.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빠르고요. 이 점이고 3번 마필도 최근에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탑드림도 임팩트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좀 더 편하게 나서줘야지만이 입상을 논할 수 있는 마필인데 그런 전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편성에서. 그리고 1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공백기를 거쳐놨는데 이게 뒷심이 좀 많이 밀리네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한두 번의 경주를 더 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파인기 여파가 있다라면은 이 마필은 믿어 못 믿어. 그런 마필.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말이 두 마리인데 저는 딱 이렇게 봅니다. 앞선에 말씀드렸죠. 2번 퀸소피아라는 마필은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런 점 봤을 때는 6번이냐 7번이냐 이거에 따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는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6번 블랙질주라는 마필은 이게 좀 상반되는데 6번 마필은 기본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반면에 7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자, 그래서 2번을 기본적으로 축을 해서 6번, 7번 과연 주력을 어느 쪽에 갈 것이냐가 중요한 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선택을 하겠지만은 아마도 당일날 주로 정말 중요하겠죠. 최근에 정말 주로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선행 주로다 또는 내측이 가볍다, 외곽이 가볍다, 이거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경주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단 주로는 현재로서는 모르기 때문에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마필 퀸소피아라는 마필은 강력한 축을 인정하고요. 여기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블랙 질주냐 아니면 추임력의 로도스 선더냐, 말씀드렸지만은 1번도 빠르고 2번 정말 빠르고 강합니다. 3번도 빠르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개만 놓고 봤을 때는 6번 마필보다는 7번 마필이 좀 더 유리할 여건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1200거리긴 합니다만 종반의 추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내측의 경합 속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7번을 저는 좀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7번 마필. 그 다음에는 6번. 자, 이거는 현장 주로 파악도 정말 중요하고요. 자, 저는 이렇게 감명화 인정하겠습니다. 2번 강축 인정하고요. 그리고 7번 마필, 여기에 6번 마필,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제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두 번째 강공량이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일단은 오전장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경주 저는 적중을 간절하게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6경주, 7경주, 8경주 저는 강공략 진행을 합니다. 오늘 어차피 후반부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후반부에 강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6경주 두 번째 강공략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혼전도는 분명히 높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경주에서 다수의 마필이 일단은 가능권인 거 맞습니다. 하다못해 3번 상상 그 이상 4번 퀸즈로드도 나름대로는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만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들은 제가 현재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 키를 쥐는 마필은 4뒤의 마필입니다. 4뒤의 마필. 6번 천년의 그룹, 7번 해피블루, 8번 바쿠스, 9번 블랙볼트. 자, 이 마필들이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고요. 4뒤의 마필 한번 풀어볼까요? 저는 이번 경주에 아마도 인기를 가장 많이 모을 텐데 8번 바쿠스가 빠지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백두의 꿈이라든가 물론 이제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강서자이언트라든가
여러 개의 마필들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제가 불안 요소를 짚어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대상경주 다음에 바로 일반 경주의 출전은 항상 불안하다. 여러분들 이거는 저에 따른 내피셜이 아니라 원래 이게 물론 이제 마방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주요 마방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린 마필들이 무리한 다음에 다음 경주에 또 무리한다? 일반 경주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상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체력 소모는 정말 크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를 항상 조심스럽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안 갔다, 의지가 전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무리를 안 했다. 맥락이 좀 중요하겠죠. 그만큼 대상 경주라면 이게 상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마필에 무리가 가더라도 정말 최선의 추진 속에 하겠지만은 이 마필 4세, 5세, 6세까지 뛰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매 경주 무리하다 보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편성이라든가 부담 중량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바쿠스가 57을 짊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직전에 이미 일반 경주를 치렀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쉬었죠. 9점에 나오는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에 바쿠스에 저는 불안 요소를 짚어드릴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 봤을 때는 8번 마필은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마필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8번 마필.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해피블루 마필이 여러분들 능력마입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최근에 출전 주기가 계속 짧죠. 5월 24일, 그 다음에 6월 16일. 이때는 3주 텀이었죠. 그 다음에 직전에는 12일 만에 출연했습니다. 12일. 2주 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에 2주 출전인데, 글쎄요. 이 마필도 최근에 4세 마필. 만약에 그렇습니다. 이게 5세, 6세, 7세 마필이라면은 정말 출전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마필만 건강하면은 기회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피블루 같은 경우에는 4세 마필인데 최근에 3주 만에 출전, 2주 만에 출전에 또 한 번 2주 만에 출전에 1800m 레이스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해피블루는 저는 능력을 인정하기는 합니다만 이 마필은 분명히 현장의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7번 마필. 자, 그리고 제가 이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강공략을 들어가 있죠.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9번 블랙볼트. 저는 이 블랙볼트는 아직까지도 그 잠재력이 폭발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저는 인정할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걸음이 항상 끝나고 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도 너무 후미권 전개였고요. 네, 이번에는 18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참고 오더라도 종반에 한번 쓸 수 있는 마필.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력 이점이 너무 좋습니다.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바쿠스의 57, 해피블루의 56kg, 블랙볼트 52.5kg 너무 유리한 여건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천년의 구름. 자, 여러분들 이 선입견이라는 게 8세 마필 안말? 8세 안말이면 정말 능력 다 나온 겁니다. 순말도 아니고 안말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다 나온 건데, 그런데 최근에 천년의 구름은 4월 26일 또는 직전 경주, 이 두 번의 경주의 내용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저는 직전에 딱 봤을 때 이때 종반의 추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걸음 자체가 정말 좋고요. 편성이 정말 좀만 더 약하면은 놓고 갈까? 라는 고민도 아직까지 조금은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6번 마필. 그 정도 이 마필은 일단은 8세 마필 선입견, 저는 누구보다도 부담 중량, 편성, 게다가 연령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깐깐하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필 함께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최근에 복귀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걸렸다, 그런 느낌이 드는 마필이 천년의 구름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체중 체크도 필요해 보이긴 하겠지만은 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강공략 경주고요. 그래도 바쿠스라는 마필은 이번에 경주는 그야말로 불안수는 크지가 않다. 뭐 그 요소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편성이라면 그야말로 와야 되는 마필이니까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이 있고요. 8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 깔끔하게 또는 과감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겠고, 노림수의 마필은 좀 더 과감성 있게,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 6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저희 일단은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첫 번째 A급 강공략 경주 진행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 분석대로라면은 이 7경주는 오늘 경주 중에 가장 큰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8경주고요. 자, 7경주. 주요 인기마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노림수의 복병마표는 현재에서 한번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기마 4뒤의 마표 여러분께 한번 제가 설명 들어보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8회 3억 커넥트 마린인데 이 마필은 최근에 꾸준하게 많이 힘이 차고 있고요. 덩치형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 좀 약간 둔한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뚝심으로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커넥트 마린이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전개라든가 상대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빠르고 강한 마필, 주로가 가볍다라든가 이러면은 이 마필은 좀 불리합니다. 반면에 앞선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뚝심 있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4번 마필이 되죠. 중요한 거는 능력상 경쟁력 되고 최근의 경주력은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좌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커넥트 마린. 일단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전례도 있고요. 자, 이 나이스 빅가이. 인기 순위 거의 1위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나이스 빅가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마필은 추임력이 좋은 마필인데 초반에 붙으면 오히려 걸음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몇 번을 느꼈지만은 이전에 지난 3월 달이었나요? 이때 이 마필이 1200을 뛰는데 추입으로 4등을 했습니다. 그때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데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2번 게이트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 선회까지 딱 붙습니다. 그리고 선회까지 나섰고요. 땡큐다 무조건 됐다 했는데 오히려 걸음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가는 전개였고, 그 다음에 추임력이 이 마필을 우선했는데 이때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이스 빅가는 마필은 물론 향후에 4세 5세 때 힘이 차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이 마필은 초반에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이때도 최대한 참았다가 한 발을 쓰고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 경주 6월 21일 이때도 이 마필이 좀 더 빨리 붙었습니다. 저는 됐구나, 내측 최적 전개 됐구나 했는데 오히려 종반에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나이스 빅가이는 일단은 이 마필도 선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앞선에 몰롱기 수가 55.5km를 짊어지고 앞선에 붙는다? 정말 불안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9번 마필도 추임력. 자, 이게 포인트고요. 10번 넘버원 픽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빠른 마필인데, 이게 최근의 경주를 보면은 뭔가 좀 뒷심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마필이 아마도 또 인기 마필이고 선행이기 때문에 또 팔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직전 대비 부중도 많이 늘었고요. 1.5km 56km, 게다가 거리는 1600m 레이스. 글쎄요 라는 판단이 들고요. 벌마의 몬스터는 의심의 여지는 없죠. 딱 하나, 부담 중량입니다. 이 마필이 못 따랐던 입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담 중량. 그런데 벌마의 몬스터는 마필도 나름대로 스피드가 있고 빠르긴 한데 외곽으로 밀린 점. 그러면 이 편성에서 보시면은 커넥트 마린 4번 마필도 조금은 뚝심 있게 띄워줄 수 있는 마필 초반에 약점이 있고요. 9번 마필도 앞선에 붙으면 안 된다. 10번 마필은 앞선에 붙지만은 뒤가 없다. 11번은 외곽 게이트의 높은 부담 중량.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앞에 나설 수 있는 능력말을 꼽는 게, 찾는 게 이번 경주의 핵심이고, 저는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7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마필들, 주요 인기 마필들의 특성과 전개 예측을 해보니까는 이거는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었고, 그런데 해당 마필이 제가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분석해보니까는 배당이 나오는 거지 제가 의도적으로 배당 노리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맞출 때 의도적으로 저배당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배당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을 제가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고배당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제가 고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인기마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배당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가장 최적의 마필을 찾는 겁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제7경주 배당 이벤트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첫 번째 A급 강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거 일단은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A급 메인인데, 정말 이 경주에만 제가 적중이 나와줘야 되겠죠.
뭐 시간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긴 했습니다. 이 경주가 이제 승급전이 많은 마필 또는 점핑 출전하는 마필, 기존에 있는 마필 정말 혼전입니다. 특히나 이 경주는 그동안에 이 마필은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제가 노렸던 보병 마필도 다수가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 저는 노렸지만 제가 노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했거나 변화가 왔거나 어쨌든 간에 능력은 있는데 못 뛰었거나 그런 마필들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마필들이 최근에 제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정답을 찾았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자, 그래서 뭐 저는 다 차차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면은 정말 밤새도 이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일단은 8번 파워 사운드. 자, 이 마필이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인데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8번 마필. 결론적으로 제가 이 8경주는 3뒤의 마필을 먼저 가장 세게 보고요. 3뒤의 마필. 근데 이거를 제가 복승식 조합으로 3방을 정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8번을 축으로 2방을 들어가냐. 어쨌든 이거는 선택의 문제긴 한데 일단은 3뒤의 마필의 노림수는 답이 나왔습니다. 저 나름대로서는 현장에서 취향만 아니라면은 노림수 이유는 충분하고요. 파워 사운드는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긴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 따라가서 이 마필이 인기 마필이 부진했다라고 볼 게 아니라 파워 사운드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버티는 그런 선행력 마필인데, 이때는 따라가서 인기마가 부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가서 종말의 권음이 나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2초 9 지원 F타임, 3번 타임 38초 플랫인데, 그러면은 이 마필이 이 편서에서 만약에 앞선에 붙는 그림이 또는 그런 전개가 그려진다면은 당연하게 세게 봐야 되겠죠. 서수훈 기수의 안장 교체입니다. 아무래도 직전에는 김태형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뭔가 조금은 아쉬웠죠. 안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은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들 제 이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몇 두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노렸던 마필들인데 저는 역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 마필들. 자, 물론 제가 그동안에 노렸던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을 현장에 체중 체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본전 방어냐 아니면 삭제냐, 그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겠고, 어쨌든 이번 경주는 제가 딱 3뒤의 마필 8번 포함해서 3뒤의 마필을 정말 강하게 자신있게 믿고 합니다. 축 세워두고 2바이냐 아니면 3뒤의 마필 복승식 조합이냐. 지난주 공교롭게도 금융경마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경주 혼전도 높긴 합니다만 저는 정말 자신있게 3뒤의 마필을 찾아냈습니다. 그 마필들 최종적으로 현장 확인해본 이후에 한번 자신있게 또 한번 A급 메인을 금융경마 2주 연속 주력 적중을 한번 목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A급 메인은 제8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부경 8경주까지 모든 예서 마쳤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번 주 1호 경마죠. 1호 경마에 지난주에는 이제 서울 경마가 2개 경주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경마는 10개에서 8개 경기가 시행이 됐죠. 그리고 부경경마가 7개에서 9개 경기 시행이 됐는데 이번 주는 서울경마 또 한 경주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경이 8개 경주, 그리고 서울이 9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일요일 날은 부경경마 1경주를 시작해가지고 서울이, 부경이, 서울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방송 모두 마치고요. 제가 토요경마 방송에서는 올해 휴장 계획, 여러분들 뭐 대충 아시겠지만은 올해 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이제 휴장이 들어갑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부경, 제주 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는데 부경이 가장 먼저 휴장이고요. 어쨌든 토요경마 방송에서 함께 제가 휴장 계획에 대해서 오프닝 때 한번 자세하게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월 둘째 주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기온도 또는 기상도 많이 변덕좀스럽고요. 일교차도 좀 큰 그런 최근에 날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토요 경마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 경마의 건승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